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물 힐링 스쿨 오원석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장의 질병과 결석 질환에 독이 될 수 있는 과일과 야채의 섭취 과연 안전한지, 전국적으로 동물병원 원장님들 그리고 임상수의사들 그리고 많은 보호자들이 과연 과일과 야채 섭취가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이 어떤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영양학적으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하는 것이 맞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신선한 과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채소, 야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학병원 혹은 로컬 병원 그리고 수제 간식, 수제 홈메이드 푸드에서 주로 많이 처방하시죠. 토마토라든지 브로콜리, 그 다음에 당근,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것들, 심지어는 오렌지나 수박 이런 것들도 아마 처방하시고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과연 이 부분이 안전한 것인지 혹은 우리 애한테 맞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과일과 채소를 처방함에 있어서 혹은 과일과 채소를 주변이나 혹은 이웃들에게 개와 고양이에게 처방함에 있어서 과연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시는 적이 좋습니다. 특히 지금 TV에 방영하고 있는 TV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연예인분들께서 여러 가지 과일이나 채소를 우리 무분별하게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전국의 많은 반려동물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많은 동호회나 혹은 카페 혹은 많은 분들께서 야채나 과일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장의 질병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탈수의 문제 때문에 오게 됩니다. 탈수는 수분과 전해질이나 산염기 평형을 깨뜨리면서 신장 비뇨기에서 특히 소변이 진해지고 노래지고 소변이 말랐을 때 소금기 같은 것이 많이 나오며, 이것이 바로 심부전이나 단백뇨, 혈뇨 등으로 진행되다가 당뇨병 해서 근만성 심부전이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국내에 신부전 환자, 즉 콩팥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들도 신장 투석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간식이나 혹은 고단백의 고기 성분들, 그리고 바로 과일과 야채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신장의 질병은 결국에는 위장관 질병이나 피부 질병이나 간, 췌장, 심장 질병, 호르몬 질병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무심코 준 어떤 과일이나 채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임상영양의 바이블로 이야기하는 Small Animal Clinical Nutrition 책입니다. 이 책에서 몇 가지 중요한 표를 살펴보면은, 이 표는 81년부터 2007년까지 칼 올스본 미네소타 유니버시티에서 결석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결석 센터에서 결석 종류별로 분석을 한 건데, 주로 여기에 보이는 MAP라는 마그네슘 암모늄 파스페이트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스트루바이트, 일반적으로 방광의 염증이나 신장의 염증에 의해서 발생되는, 또한 마그네슘이나 혹은 파스페이트의 성분이 많이 새어 나오는 것, 또는 간의 문제 때문에 암모니아가 많이 발생될 때 생기는 이런 결석들이 대부분이고, 두 번째 칼슘 옥살레이트와 칼슘 파스페이트,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마그네슘과 칼슘 옥살레이트를 한데 합쳐보면 거의 8, 90%가 지난 그건 한 2, 30년에 걸쳐서 나온다는 것이다. 자, 이 부분들이 주로 탈수나 감염, 마그네슘 암모늄 파스페이트는 주로 탈수증과 감염증에 의해서, 그리고 칼슘 옥살레이트 같은 것은 신장의 결석,
즉 칼슘과 옥살레이트의 신장 결석 발생이 가장 주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석 발생의 위험 요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봅시다. 주로 시기적인 것, 칼슘이 높거나 혹은 단백질이 높은 것, 고기겠죠. 소듐이 높은 것, 간식류, 객금, 돼지귀, 예, 이런 것들, 육포, 사시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칼슘이 많은 것, 포스페이스트가 많은 것, 마그네슘이 많은 것, 비타민 C나 D가 많은 것. 자, 여기 나오죠. 비타민 C가 많은 야채나 과일류도 포함된다는 것. 그 다음에 소변의 상태가 진할 때, 그리고 어떤 대사성 질환이 있을 때, 만성적인 질환, 그 다음에 품종별로 보시면은 미니어처 슈노저라든지 푸들이라든지 라사압소, 요크셔 테리어, 시츄, 비숑프리즈 같은, 그 다음에 나이 든 개들, 칼슘이 높은 애들,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예, 전국적으로 피부 질환을 많이 보는 동물병원들, 예, 꼭 참고하세요. 스테로이드 많이 쓰면은 결석 유발합니다. 결석에서 스테로이드를 젊은 시절에 많이 썼던 애들은 결국에는 신장질환과 함께 심장질환, 간질환으로 유발시킨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결석질환을 보시면은 그 약물에 대한 반응도 있습니다. 요산화제라든지 혹은 퓨로세마이드. 요산화제는 주로 처방식이 여기에 해당되죠. SD나 같은 처방식들, 퓨로세마이드, 이뇨제 같은 거, 심장병 치료하다가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글루코콜티코이드,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비타민 D 같은 이런 물질들이 바로 결석 발생의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결석 유발 음식을 상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 종류들, 예, 주로 연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채소나 야채 종류도 보면 브로콜리, 여기 보면은 M으로 쓰여 있는 것들이 미디엄, H로 쓰여 있는 게 하이입니다. 브로콜리 나오죠. 그 다음에 빈 종류들, 그 다음에 두부 나오죠. 두부, 예, 두부 처방하신 분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으시죠. 참조하세요. 반드시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밀크 제품들, 아이스크림이라든 치즈들, 네, 많이 주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빵 종류들, 그 다음에 코코아나 핫초코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요것이 바로 칼슘이 많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옥살레이트가 많은 성분들 보시면은 고기 계통들,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나오죠. 캐럿, 예, 당근 같은 건, 그 다음에 콘, 옥수수 계통, 그 다음에 그린빈 같은 건, 그 다음에 두부 나오죠. 토마토 나오죠. 예, 자, 여러분들 건강한 애에서는 토마토나 두부, 브로콜리, 캐럿 같은 것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개가 간이나 콩팥이나 심장이 좋지 않다. 즉 신장의 콩팥의 결석 형성이나 무기질 형성 혹은 코스잉, 당뇨병 혹은 이런 것이 있다. 그렇다면은 반드시 이 성분에 대해서 어떤 섭취하는 것을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일들, 애플 나오죠. 사과, 배, 수박 같은 것들, 자, 여러 가지 과일도 나옵니다. 자, 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어떤 여러 가지 물질들도 바로 결석 유발 음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음식들이 어떻게 무엇을 손상시키냐? 사구체나 탈수에서 사구체 손상, 그 다음에 세뇨관 손상에 의해서 이런 크리스탈이 빠지게 됩니다. 자, 크리스탈이 형성되게 되면 결국에는 신장의 무기질 침착에 의해서 무기물질 침착에 의해서 신장 석회화 혹은 결석이 발생되고 그 결석들이 방광으로 떨어지거나 혹은 방광에서 이렇게 엉겨붙어서 결석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들의 결석은 결국 이러한 어떤 단계로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 결석 질환으로 수술이나 혹은 처방식 사용 이런 것으로 상담하는 예를 보면은 보호자분들이나 어떤 임상의들이 결석이 왜 발생되는지 그 원인을 모릅니다. 자, 바로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체크하지 않고 특히 간식, 고기, 객금, 육포, 빵, 과자, 우유, 과일, 채소,
같은 것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주다가 이른 나이에 1살이나 3살 혹은 늦은 나이에 이런 결석과 어떤 경화성 질환들이 발생됩니다. 참고로 담석이나 치석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러한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피부 쪽은 어떻게 되냐? 피부 쪽은 피부의 어떤 아토피 변화라든지 그 피부 건조의 변화, 가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피부병을 우리가 아토피 피부병이라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신장이 손상되게 되면은 피부가 색소 침착이 되고 피부의 껍질이 얇아지며 이러한 어떤 변화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자, 피부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칼륨, 무기 물질의 층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결석을 형성시키면서 크리스탈로 요 내로 방출되게 되면 피부에는 그러한 층이 사라지게 됩니다. 적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껍질 형성, 즉 표피의 형성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털도 아주 거칠게 되고 냄새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신장의 질병이 생겼을 때 피부를 한번 볼까요? 사람에서도 이런 피부 결석이 발생되는 것들 볼 수 있고 개에서도 아토피와 같이 발끝이나 여러 가지 몸에 붉은 반점과 그 다음에 석회 침착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 과일과 야채 보고 계십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개에서 야채와 혹은 과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정확히 모르게 되면은 내 반려동물이 이런 것을 먹어도 되는지를 주치에게 반드시 문의하셔서 섭취하시길 바라고 이 자리를 빌어 전국의 수제 간식을 다루시는 분들, 홈메이드를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건데 아픈 아이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해서 정확한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보면은 노령 환자나 만성 질환자는 대부분 간과 신장과 심장을 다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이뇨를 시키고 강력한 이뇨를 시킨다거나 강력한 어떤 경화를 초래하는 어떤 결석이나 무기물질 침착을 초래하는 식단을 짜주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아이를 해롭게 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바로 과일과 야채 섭취. 그것이 어떠한 개에서는 신장의 질병과 결석질환 혹은 간이나 피부질환 일으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자리를 빌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